자, 그러면 종목 진단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종목은요, 블루스톤 김님께서 올려주신 GS건설을 살펴보겠습니다. 매수가가 21,900원, 비중은 5% 가지고 계시고요. 오늘 들어갔습니다. 조금씩 사서 20%까지 모을 생각입니다. 길게 장기적으로 가져갈까 생각하고 있는데요. 진단 부탁드려요 라는 댓글 남겨주셨네요. 오늘 잘 들어가셨어요. 그래도 다행히 오늘 약간의 수익으로 거래를 마치셨는데 과감하게 또 건설주를 들어가셨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 지금 이제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좀 우려감이 남아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올해부터 시작된 부동산 미분양 사태가 계속적으로 좀 확산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은 이 금리가 이제 1월에 금통위가 있거든요. 네. 아마 1월에도 저는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을 할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지금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가 4.5%고 우리나라가 3.25%니까 아무래도 추가적으로 더 올릴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당분간의 이 부동산 경기는 계속적으로 이 좀 어려움을 겪어 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년까지도 사실상 좀 힘들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우려감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제 최근에 이 아무래도 이슈가 되었었던 부분이 역시나 이 돈맥 경화, 지금 현재 이 부동산 시장 혹은 이제 건설 시장에 자금 융통이 되지 않았었던 부분이 아직까지 문제로 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건설사들에 대한 우려감들이 지금 현재 이 주가의 조정을 좀 계속해서 이끌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GS건설 같은 경우에 거래가 굉장히 좀 잘 되었었던 구간이 있었죠. 수급이 이제 굉장히 잘 들어갔었던 구간이 있었고, GS건설이 워낙에 이 건설 업황이 좋지 않은데에도 불구하고 실적 자체가 굉장히 좀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이제 이 현재 주가가 역대급 저평가다라는 평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 모아간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앞으로 좀 미래를 보게 되면 충분히 저는 좋은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이 시장에서 실적이 좋다라고 가는 장세가 전혀 아니다라는 부분이 좀 문제일 것 같아요. 최근에 제약주만 보더라도 제약주가 이제 이 중국의 감기약 사재기, 그 다음에 이 계속적으로 제약에 대한 전 세계적인 어떤 품귀 현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좀 탄력을 받았었고, 그때 당시에 자본 잠식 우려감이 있는 종목들까지도 굉장히 좀 상승이 잘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 자체가 완전히 테마성에 움직이는 개별 종목 장세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야기가 되지 않는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좀 소외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GS건설은 지금 현재 이 건설 업황이 워낙에 좀 불안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당분간은 시장에서 소외가 될 확률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역시나 이 내년을 보고 모아가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과연 이 건설 업황이 내년까지도 좀 회복이 될 수 있을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감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 이 건설사 중에 그나마 좀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은 해외 수주권들을 굉장히 조금 많이 따내오게 되면서 해외 쪽에 매출 비중이 높은 건설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국내 건설 쪽에 조금 더 이제 비중이 좀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좋게 이야기 나왔었던 부분이 도시정비 수주권이 이제 7조 원을 돌파를 했다라고 하면서 상당히 안정적인 캐시카우를 확보했다라고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저는 결국에 지금 현재 시장에서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러한 실적적인 부분보다도 단기적으로 이제 이슈화 될 수 있는 종목군들, 그 다음에 수급이 좀 강하게 들어갈 수 있는 종목군들이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내년 한 2, 3월 정도 되면 시장이 다시 한번 이 자리를 잡고 강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모아간다라고 했을 때 저는 차라리 이 건설 쪽보다는 2차 전지나 반도체 쪽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2차 전지는 분명하게 저는 한 내년 1월 말 혹은 이제 2월 정도 되면 바닥을 어느 정도 잡으면서 지금 전체적으로 이 IRA 수혜가 기대되는 업종들 혹은 이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종목들을 모아간다라고 했을 때 상대적으로 상승폭도 더 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이 기간도 조금 더 좀 짧게 수익을 줄 수가 있는 종목군들이 분명하게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이 메모리 업황이 워낙에 좋지 않다 보니까는 우려감이 좀 상당히 큰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 최근에 바닥에 대한 기대감은 그래도 어느 정도 형성이 되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바닥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이 되는 현재 구간에서 내년 한 2분기 정도가 이제 지나갔을 때에는
메모리의 현재 이 공급 과잉 현상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가격이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오히려 이 부분이 2024년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메모리 가격이 더욱더 이제 크게 뛰어오를 수 있는 그러한 이슈로 작용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년 하반기 정도 되면은 이제 DDR4에서 DDR5로 이제 일제히 장비 교체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단가가 높은 장비로 교체가 되면서 수요가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메모리 업황이 살아날 수 있는 기대감은 충분히 한 내년 이 중반기 정도만 지나가게 돼도 시장이 작용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제 이 좀 빠르게 뛰어오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우리나라 이 증시의 체력으로 작용을 하는 어느 정도 근간의 기초적인 체력으로 작용을 하는 그런 이 섹터군들이 있다 보니까 모아간다라고 하면은 차라리 좀 그쪽 부분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GS건설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제 실적도 훌륭하고 그 다음에 워낙에 또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모아가는 전략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좀 나쁘지 않다라고는 보고 있으나 우려감이 아직까지는 업황 자체에 남아 있다라는 점, 여전히 내년에 이 국내 부동산 경기는 좋지 않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이 어느 정도 좀 자금 경색이 해소가 되어야지 또 다시 한번 부동산의 어떤 건설에 대한 부분들 또 적극적으로 돌아갈 수가 있거든요.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이 저평가에 대한 매력도는 분명하지만 이 시장의 우호적인 환경은 아니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때문에 일단 모아간다라고 하면 저는 지금 구간에서 만약에 오늘 이제 저가를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오늘 저가가 약 한 21,900원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제 매수가신데 저는 저가를 이탈하게 되면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가는 쪽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추세 자체가 조금 하락으로 꺾여져 있고요. 그러면서 최근 저가 21,900원을 이탈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최저가 2만 약 한 800원 구간을 좀 확인을 하러 갈 것 같고요. 만약에 이 구간을 이탈을 하러 간다라고 했을 때에는 추가적으로 또 하락폭이 굉장히 좀 열려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굳이 이 리스크를 감당하고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어제 오늘 저점 부근이 21,900원 이탈 시에는 바로 정리하는 전략이 주요할 것 같고요. 혹시나 만약에 현재 구간을 좀 지켜주면서 반등하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 일단 1차 목표가는 약간 요 정도 25,000원 정도 구간으로 잡아가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1차 목표가 25,000원 부근에서 매물대가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 구간에서 이제 1차 목표가를 좀 설정을 해서 이 구간에 이제 추가적으로 돌파가 나와준다라고 하면 수익 극대화를 노릴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수익 극대화가 나오지 않고 돌파가 나오지 않고 차익 실현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 정도 구간에서 한 차례 차익 실현을 했다가 다시 한번 재매수를 노리는 전략으로 진행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나쁘지 않은 종목이나 시장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 업종 자체가 약간은 불안한 부분이 있는 만큼 모아간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다른 선택지가 있다라는 점, 그리고 모아가는 전략도 나쁘지 않기는 하지만 분명하게 손절 라인과 이 다음 목표가 구간을 확실하게 정하고 가야 되는 종목이다라는 점까지 안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주식시장만큼이나 힘들었던 시장이 부동산 시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런 중에도 GS건설 실적이 잘 나오고 있고 지금 주가 차트상으로도 저평가라는 분석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내년도 부동산 시장의 전망은 여전히 또 어두운 상황이거든요. 어쩌면 주식시장보다 부동산 시장에서의 한숨이 더 깊어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또 부동산 방송을 하면서 점점 더 전문가님들의 한숨 소리가 더 커지는 거를 저도 같이 느끼고 있고, 상담 들어오는 내용들도 정말 강한 공포와 또 우려가 강하게 또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불확실성이라든지 또 탄력적인 측면을 한 번 더 고려를 해보시면서 비중 조절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21,900원 손절 라인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반등 1차 목표가는 25,000원까지 제시를 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